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인문학 교실 오늘 11회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 공자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나눴거든요. 뭐 무자르듯이 뭐 얘는 누구다, 얘는 누구다 이렇게 나누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자가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그 공자는요 그 항상 상대적인 걸 봤던 것 같아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또 선한 사람이 있으면 불선한 사람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람도 보면 몸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몸과 마음을 둘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좋죠. 그래서 이 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 올바른 정신이 깃든 이런 사람을 공자는 중용적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용. 근데 그거는 이상적이거든요. 말 그대로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드물다. 그래서 보니까 약간 정신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사람을 인과 의를 강조했고 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지예입니다. 지예. 그래서 인의 예지가 나온 건데 요 보니까 공자가 보니까 요 인자와 지자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인자와 지자. 그래서 인자는 굉장히 정신적인 거, 이런 세계, 마음적인 거,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지자는 이제 몸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인자와 지자가. 우리가 몸을 중시한다. 그러면 사실 그건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몸을 중시한다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마음적인 측면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면 마음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정신이 나를 이끌듯이 요 정신적인 부분, 요거를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몸뚱아리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등한시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인자하고 지자가 나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보니까 요 인자의 성향은 어떻더라, 지자는 어떻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보면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자, 지자.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며 지자는 움직이고 인자는 고요하며 지자는 즐겁고 인자는 수라 오래 살더라. 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렇게 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마 공자가 잘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이 인자인지 지자인지에 대한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지자는 뭐를 좋아한다? 물을 좋아한다. 왜 물을 좋아할까요? 자, 하겠죠. 물질적인 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럼 물질적인 거 좋아하려면 시장이 형성되고 뭔가 상업이 움직이려면 물가가 유리해요. 나루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 국제 도시가 옛날에 어디에서 형성됐어요? 항구 주변이에요. 항구 주변. 거기서 교역의 장소죠. 그래서 이 지자들은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들은 뭐를 좋아하냐? 산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산을 좋아할까요? 산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산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명상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할 거 뭐 있어요. 약초나 캐먹고. 그래서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인자들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떠난 데를 보면 바닷가로 떠난 사람보다는 저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저 섬이나 이런 바닷가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기는 있죠. 근데 한번 잘 보시면요. 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게 물일까요? 산일까요? 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이. 그래서 옛날에 요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거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식을 먹었으며 굉장히 삶에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배를 갖다 막 이런 섬이나 이런 데로 많이 보냈거든요, 옛날에. 그럼 그 사람들이 보면 사는데 지장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산으로다가 가면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캐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고. 그래서 자연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보면 약초 캐고 뭐 이래서 팔아서 생활을 하는데 하여튼 보니까 좋아하는 게 달라.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너는 산을 좋아하냐 물을 좋아하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죠.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좋다. 중용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산도 좋고 물도 좋은 데가 있어. 강원도예요. 강원도.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인자와 지자의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지자는 동이라 굉장히 움직여요. 왜 움직일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가만히 집에 처박혀 있어봐. 돈벌이가 안 돼. 움직여야 돼. 여러분 저 움직여야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이라도 줍지. 가만히 있어봐요. 돈이 어딨어. 그래서 이 지자들은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캐고 뭔가 이로움이 있을까? 이런 걸 수시로 찾아다니는 게 저 지자야. 근데 인자는 정이라는 건 고요할 정이에요. 인자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이 지자들은 조용한 상태에서 내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명상이나 참선, 수양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불 꺼놓고 조용히 눈을 감으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 조용하고 이런 거. 그래서 저 여행을 간다. 인자와 지자가 다르겠죠. 지자는 열심히 그냥 돌아다니고 뭐 자꾸 이런 걸 좋아한다면 인자들은 조용한 데 가서 그냥 계곡이나 이런 데 가서 발 담그고 조용히 산의 경치를 보면서 가만히 앉으면서 좋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이거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지자는 즐겁습니다. 왜 즐겁냐? 우리가 옛날에 있죠?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자, 몸의 측면으로 바라보면요. 이놈의 몸뚱아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매 순간 늙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오랜만에 후배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으니까 이 인간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이제 팔자주름이 보이네? 이제 나이 들었네? 이러는 거야.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벌써 몇 달 사이, 1년 사이 안 보다 이렇게 보면 벌써 이렇게 늙어가는 게 보여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심각하면 못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행도 말이죠. 그때 못 가면 못 가요. 다음에는 없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자들은 그게 굉장히 정확해. 그러니까 지금 시간 된다?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지자는 아닌 것 같아. 제주도의 그 한라산에 옛날에 그 올라가려고 차를 갖고 가다가 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오는데 그 눈 설산이 그렇게 예쁜데 올라가려고 했는데 체인을 사라는 거야. 근데 체인이 그때 당시 5,000원짜리가 갑자기 눈이 오니까 3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억울하잖아. 안에 3만 주고 안 하고 다음에 올게. 그 다음이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 그때 3만 주고 간 게 싼 거였어. 비행기표 뭐 회사 보면. 그래서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못 갔어요. 왜? 다음에 가지. 그러니까 즐기는 거에 대해서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거 아니야. 지자. 그래서 지자들은 그 주어진 시간에 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놉니다. 파티도 열고. 그래서 요 지자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 유흥의 문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하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술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의 소통으로 좋아하는 거지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서양의 파티랑 우리랑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자들은 어떠냐? 수라, 오래 살더라. 장수를 한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요즘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자, 인자들은 마음을 챙기고 하늘의 소리를 듣기 원하고 정신적인 수양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자의 성향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그런 생명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래 사는 사람들의 그 생명 분포도를 조사를 해보니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 그리고 제일 일찍 죽는 게 운동선수들, 몸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오래 살 수, 그럼 이제 이러겠죠. 선생님 무슨 소리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 아니냐? 일본 사람은 인자보다는 지자 성향인데 오래 산다. 그건 여러분 일본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호수가 많아. 일본은요 막 90살 먹고 이러면 죽었다고 부모를 신고를 안 하는 거야. 행방도 왜? 연금을 타 먹거든. 가지고 부모가 없어져도 신고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는 인자들이 하는 거예요. 인자들이.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죠. 이제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럼 인자의 그 성향을 해보면 어떠냐? 인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굉장히 챙기는 걸 좋아해요.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 뿌리가 무엇일까? 내 근원자가 누구일까? 요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인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생각이 드러난 게 바로 족보의 족보. 뿌리 찾기. 그래서 나의 근원자는 어디 있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근원자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 근원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자연이고. 그러니까 자연이 나의 근원자예요. 그거를 알면 만물이 다 하나거든. 이제 그 수준이 되면 뿌리 찾기는 내 마음속에서 찾으면 돼요. 굳이 족보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족보를 중시 여기죠. 왜? 인자의 성향이 가장 강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 네가 어느 문중에 누구냐. 낯선 사람 만나면 성씨가 어떻게 돼요? 어느 씨요? 뭐 물어보는 게 그거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뿌리 찾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자의 특징은 이중 구조의 삶을 삽니다. 뭐냐면 현실에 드러난 나가 있는 반면 본래의 나가 있어요. 본래의 나. 그러니까 현실의 나와 본래의 나. 이중 구조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럼 현실에 드러난 나는 보잘것없는 아줌마 아저씨야. 하지만 본래의 나는 왕자 공주죠. 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냐? 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냐? 이중적 삶을 산다니까요. 현실에 드러난 내가 다가 아니에요. 본래에 나가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면 돈을 미친 듯이 봅니다. 돈 버는 사람들 보면 24시간 벌죠.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 보면 저 크레이지 코리안이라 그래요. 미친 놈들 같다고. 왜? 돈을 미친 것 마냥 번다는 거예요. 왜 벌까요? 간단해. 돈을 벌면 내가 본래의 나로서 대접을 받을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돈을 딱 벌고 나니까 사람들이 대접을 안 해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가난하다가 돈 벌잖아요. 그러면 저놈 저거 옛날에 뭐 하던 놈이 돈 좀 벌더니 껄쩡된다고.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개소주집 하다가 뱀사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탕재원. 그거 하다가 크게 닭집을 운영해서 엄청나게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닭집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그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탕재원에다 그래서 돈을 무지막지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를 부자니까 인정해 주겠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하냐? 배지를 달고 싶은 거예요. 배지를. 금 배지. 국회의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웃기웃거리시더라고. 그럼 이제 국회의원 달면 대접해 줄까요? 에이, 거기 가봐요. 배지 다녀서 300만 가까워. 얘도 뺐지, 쟤도 다 뺐지. 그냥 일개 나부랭이 금 뺐지야. 그럼 어디 돼야 돼요? 대표를 하든지, 저 청와대 지금은 아니지. 푸른 기아집이 아니라 저 용산에 가야지. 이제 그거 되면 내가 대접받을 줄 알지. 근데 그거 돼도 아니에요. 왜? 대통령 돼봤자 좋은 게 뭐예요? 저 구속되든지, 자살하든지. 굉장히 삶이 위험해. 그러니까 결국, 본래의 나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원래의 내 모습을 빨리 회복하는 게 제일 빨라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보잘것없는 내가 다가 아니라
본래의 나가 있다 이거예요. 본래의 나는 하늘 같은 존재다. 인내천 사상이거든요. 우리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본래의 나로서 회복되면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설령 메이커 있는 옷이 아닌 일반 옷을 입어도 이건 하늘이 입은 옷이야. 이름 없는 가방을 들었어도 이건 하늘이 든 가방이야. 그럼 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중구조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인자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런 사람들이 주로 분포되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 사람들, 아프리카, 저 중동 계열, 요 사람들이 좀 인자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MBC에서 그 아프리카를 찍은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거기 보면 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게 잘 동화가 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거든. 가가지고요. 우리나라 식으로 한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 먹다 맛있으면 좀 줘. 그럼 아무렇지 않게 먹어봐. 이렇게 뚝 줘서 주잖아요. 외국 사람한테 먹다가 잘라서 줘봐. 먹냐고 더러워서 안 먹지. 근데 우리 아무렇지 않게 먹거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먹다 맛있다고 뚝 잘라서 먹어보라고. 아무튼 좀 먹어. 이러니까는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비슷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친한 나라들은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 요런 사람들하고 좀 친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자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 몸뚱아리 측면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 그럼 몸뚱아리 측면으로 바라보면 마음적 측면이 아니라 외면적 측면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 몸은 다 다르죠. 그럼 서로 다르다는 건 뭡니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경쟁을 하겠죠. 그럼 사람들끼리 경쟁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냐? 너 죽고 나 살기입니다. 너 죽고 나 살기. 너 죽고 나 살아. 그러면 나는 살아야 되고 넌 죽어야 돼.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뚝 보다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 이용 가치가 있어. 이용 가치가. 그럼 이제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우리에는 없는 관계인데 오야분과 꼬분. 그래서 친분과 자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야분, 꼬분. 일본에 있는 말이거든요. 오야분은 윗대 가리고 아래는 밑에 부하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우리가 말하는 봉건제도 같은 게 요럴 때 나와요. 자, 강한 주인이 밑에 영주면 그 밑에 신하가 있다고요. 오야분, 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힘이 강한 사람이 이제 약한 사람을 먹을 수가 있는 거지. 힘의 논리니까. 그래서 제국주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대등해. 그럼 내가 쟤를 힘으로 제압하려면 나도 다칠 수가 있어. 그럼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타협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이제 윤리 이런 걸 만들어서 서로 타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인자와 지자의 장단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자는 뭡니까? 자, 몸이 이꼴 나가 아니라 마음이 이꼴 나야. 마음이 나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나니까 이 마음은 모든 마음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 내 마음, 한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뭡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 되는 게 강해요, 인자는.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 뭐냐?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도 내 마음이 되다 보면 이제 남한테 의타심에 책임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일이 터졌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의타심이 강한 거야. 예를 들어 형이 부자예요. 그러면 형이 부자지 동생이 부자 아니잖아요. 근데 동생은 은연중에 형한테 의지하려고 그런다니까요. 형이 부자인데 만약에 형이 나를 안 도와줘. 그러면 형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누가 욕하고 다닐까요? 동생이 욕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시골에 여러분 시골 사람들은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인데 시골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울에 가서 출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골 가서 내가 출세했다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요. 가지고 저희 동네 한 아저씨도 서울에 가서 나름 성공하셨어. 이 출판사 해가지고 크게 했어. 시골에 딱 와가지고 뭘 했냐. 동네 경로당 있잖아요. 노인정 같은 거 이렇게 짓는 거 거기 짓는데 그때 한 3, 40년 전에 2천만 원을 딱 기부했어요. 저라고. 그러면 진작에 그거 형이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좋아할 일인데 그 형을 욕하고 돌아다니는 게 동생이야. 형이 아니다. 걔는
뭐 같은 놈이다. 이러면서 왜? 동생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주고 마을에 간 그 노인정 건립하는데 2천만 원을 낸 게 인간이냐? 이러면서 형을 막 욕하고 다녔어요, 그분이. 왜? 동생을 안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야. 그래서 은연중에 형이 부자면 동생이 도와줘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 이게 바로 의타심이 강한 거죠. 자, 그럼 반면에 이제 지자의, 그럼 우리나라에 보면은 장점은 뭐예요? 인자의 장점은 따뜻한 한마음이 있는 반면 단점은 남한테 의타심이 있으니까 책임감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자를 볼게요. 지자는 이제 따뜻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몸이 꼴 나야. 몸이 나야. 그럼 이 몸은 뭡니까? 늙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늙어가요, 이거. 그러면 이 몸은 죽어감에 따라 허무감이 너무 커. 그러면 안 변하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영혼불멸설이에요. 영혼불멸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자의 나라의 성향이 강한 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나라인데, 특히나 일본이 제일 강한데, 요 일본 애들 보면 말입니다. 요 지자적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영혼불멸설을 굉장히 믿어요. 왜? 이 몸뚱아리는 늙어 없어지지만 안 없어지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걸 영혼불멸설.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과학적으로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귀신이야.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우물 귀신, 부엌 귀신, 안방 귀신, 저 건너방 귀신.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을 모시는 게 사당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을 모시는 게 신사예요, 신사. 그 귀신 모시는 사당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일본인데, 자, 그러면 얘네들의 장점은 없냐? 있죠? 몸이 나다, 보이는 게 나다. 그래서 책임감, 주체성, 독립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질서도 잘 지켜. 요게 지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자의 단점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따뜻한 한마음 이런 게 없으니까 의리가 없고 인간미가 떨어져. 이것이 지자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최고로 이상적인 사람은 뭡니까? 인자의 장점과 지자의 장점을 흡수하면 최고겠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나름대로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거, 법을 잘 지키고 룰을 잘, 이거 좀 배워야 돼요. 우리 그 좀 떠올리거든. 그게 딸려요. 그래서 옛날에 조용남이 아마 이런 거를 알고 있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봤을 때 일본 사람한테 배울 게 많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장점이 많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용남이 뭐 한국 사람도 장점이 많지만 일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는데 언론에서는 그 다 빼고 그 일본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것만 내보내면 조용남은 친일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그때 곤욕을 치렀다는 거죠.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사실 공자가 인자와 지자를 이야기했던 건 뭐냐? 인자와 지자가 서로 배울 점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서로 절충하고 타협을 해라. 이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지자에 대한 이야기, 자, 요거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